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현 정부가 서민을 소중하게 생각하므로 통신, 음식료, 전기가스를 비롯한 민생 관련 산업은 상당한 규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었습니다. 한국전략주가는 전기료 인하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비용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통신과 음식료는 규제의 부담을 이기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사의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통신주가 기대를 모았던 이유는 사물 인터넷이 도입되며 심지어 기계까지 데이터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반면 우려했던 부분은 정부의 단가 인하로 인해 5G 등 통신사가 투자를 하고 그 수혜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제주는 통신사가 넘고 돈은 소비자가 갖는 꼴이 되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공공재로 간주하여 통신사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부가 통신 인프라를 투자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통신 관련 대부분의 시설을 민간업자가 설치합니다. 미국은 오는 12월 14일경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신망 중립성 폐지를 의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를 주장해온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폐지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견 가운데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것이 이것인데요. 즉 투자는 민간 통신사가 하고 그 수혜는 인터넷 업체와 소비자가 즐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한국도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료 인하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런 글로벌 추세는 통신사들이 거부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한편 5세대 통신망에 대한 기대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서울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총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5G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정해지면 5세대 통신의 보급이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를 조속히 깔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차별화되지 못하며 무산됐었습니다. 즉 스마트폰이 스마트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최근 아이폰 X가 커지고 비싸졌는데도 잘 팔리는 것은 스마트폰 안에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고 싶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제는 통신업체들이 데이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업화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1, 2년간 사물 인터넷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반도체가 수요 증가 수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사물 인터넷의 현실화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통신주, 그리고 통신 장비의 수혜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CEO 초대석에서 만나볼 기업은 IT 서비스 전문 기업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링크 제네시스의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산정보 자동화 분야와 검증 자동화 분야인데요. 먼저 생산정보 자동화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장비 간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요. 또 검증 자동화 분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다양한 IT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분야입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국내 최초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국내 표준 통신 규약의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IT 응용 제품과 시스템 검증에 최적화된 검증 자동화 솔루션 역시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의 이런 기술력은 제4회 대한민국 코넥스 대상의 최우수 기술상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대상인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링크 제네시스는 내년 초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링크 제네시스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호황을 이어가며 올해에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디스플레이 시장 역시 향후 2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또 SK그룹 등 국내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반도체 시장을 견인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링크 제네시스는 국내 제조 장비 시장 선도 기업 20곳 중 65%의 그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사고와 지난 2009년 나로호 발사 중단 사태 등 테스트 장비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같은 장비 관련 결함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하나하나마다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링크 제네시스의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중국과 일본, 또 대만과 북미를 해외 진출 4대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며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개발로 매출의 다각화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링크 제네시스가 어떤 횡보를 보여줄지는 정성우 대표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는 기계가 좀 스마트하고 복잡해지면서 그 시스템 내에서 기계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요즘 IT 제품을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품질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 것이 훨씬, 그러니까 자동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링크 제네시스의 정성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링크 제네시스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업 부문을 잠깐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조금 알기 쉽게 좀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회사는 두 가지의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생산정보 자동화 분야이고요. 네. 또 하나가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분야입니다. 생산정보 자동화 분야는 좀 생소할 수 있으신데요. 반도체 같은 라인은 모든 라인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메인 서버가 모든 장비를 제어한다는 소리죠. 그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가 시스템 장비들에게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네트워크를 깔아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증 자동화라는 것은 또 생소한 분야이신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생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하기 전에 많은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 과정이 단순한 것들은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테스트를 컴퓨터가 할 수 있게 시스템 자동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저희 회사의 주력 분야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시 앞으로 이제 기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스마트해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문 간의 어떤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혹시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두 사업은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 엔지니어들은 다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입니다. 네. 검증 자동화 분야는 윈도우, 리눅스, 인베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고요. 그리고 생산정보 자동화 분야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을 이루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산정보 자동화 사업을 확대하면서 저희 제품을 리눅스화로 다시 변경해서 만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에 검증 자동화에서 리눅스의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일을 받아서 생산정보 자동화의 과제를 수행해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인적의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두 사업부가 이제는 영업적인 시너지도 이루고 있는데요. 그 한 예로 국내의 유수 장비 업체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장비의 테스트를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자동화 테스트를 제안해서 그 자동화 과제를 수주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그 기술 자체는 서로 별개의 것이지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리눅스라는 게 결국 이제 운영체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인적 요소들을,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을 좀 약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시너지가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전방 산업의 다른 부분으로 이제 다각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그 기술들을 갖다가 조금 더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전방 산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기술이 지금은 태양광, 2차 전지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태양광 2차 전지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화 기술이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차 전지와 태양광 분야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가 지금 한참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사실 그 중국도 반도체 산업에 들어오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끓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전방 산업들을 보면은 그만큼 이 사업의 포텐셜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삼성이 최근에 하만을 인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내비게이션 회사였었고 상당히 이 자율주행차 쪽에는 많은 솔루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원래 시스템 검정 자동화 분야는 제1 주력 분야가 자동차 전장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 아이버의 사업부가 저희의 주 고객입니다. 만약 삼성이 하만을 인수해서 국내 사업에서 전장을 전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부를 새로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매출이 상당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 가만히 듣고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광 쪽도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동차까지 우리가 좀 인바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자동차 전장 분야는 이제 앞에 말씀하신 네 개의 분야와는 별도고요. 벌써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군입니다. 네.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을 가만히 보면 이 반도체 장비도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봤는데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링크 제네시스를 믿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런 크레딧을 쌓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하여튼 이 국내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전체 직원의 90%입니다. 전체 직원의 90%가 엔지니어인 거죠. 일단 우수한 인력은 기본이고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은 상당히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네. 그 의미는 기존의 업체가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면 선점하면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라인이 멈췄을 때 그렇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15년 동안 해온 경험이 지금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다른 후발주자들보다는 더욱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아주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의 점유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희 내부 정보로 보면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 회사가 국내외 300여 회 고객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 지금까지 2만 카피의 누적 카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가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 같은 게 결국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하여튼 그만큼 이제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전방 업체들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폐쇄적일 만큼 아주 소수의 업체만 이제 믿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실력이 입증된 거고 지금 링크 제너시스를 보면은 이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 코스닥으로 변경 상장, 이전 상장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죠?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네. 뭐 이제 공시나 이런 관련이 있어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사실 그 기술 특례 상장 그 결과를 보니까 뭐 더블 A, 그다음에 싱글 A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성과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이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그게 우리의 기술력을 또 설명해 주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평가라는 거는 BBBA가 되면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월등히 좋은 A와 AA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연구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저희의 생은 자동화 기술은 그 반도체 장비 협회의 세미 기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은 특히 안정성과 이제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보내야 되는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걸 15년 동안 저희들이 해왔고 그리고 그 기술로 매출을 이어왔고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뭐 코넥스에 있으니까 한번 그 다트에 들어가서 한번 넘버를 찾아봤어요. 그동안의 이제 성과죠. 근데 네. 작년 성과를 보니까 매출은 100억이 넘으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한 17%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를 보니까 거의 20%에 육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업체 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으면은 그냥 특례 상장 말고 그냥 정상적인 상장을 뭐 추진했어도 실적 기준으로 상장을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기술 특례 상장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있는 그 영업 숫자만 가지고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진 기술을 삼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기술 평가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투자자와 우리 고객들에게 저희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 이후 주주나 투자가들에게 저희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잠깐 2016년 그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숫자를 또 봤어요. 근데 작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6.6%, 그러니까 17%에 가까웠었는데 상반기에는 24.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매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어떤 고부가 산업이 있다든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2017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였고요. 그걸 달성할 수 있던 이유는 저희는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죠. 그 제품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서 네.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이제 많이 그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제품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으면 제조 원가가 없습니다. 그 말은 CD 한 장으로 그냥 네. 제품을 팔면 되니 그러네요. 매출이 네. 조금만 늘어도 저희의 이익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공헌이익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만 매출이 늘어도 맞습니다. 수익성이 확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네. 50억일 때 2억인데 네. 70억이면 순이익이 10매덕이 되는 네, 그렇게 그런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거죠. 그 제조업하고는 다르죠. 지금 매출이 그 전방 산업도 다각화되고 우리 매출이 지금 뭐 증가일로에 있으니까 그 수익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생산성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고부가 제품군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혹시 그 고부가 제품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기존 저희들은 저희 생산 자동화 장비의 그 소프트웨어에 보면 저희 네. 기존 제품이 엑스컴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32비트 제품이고 속도나 이런 면에서
개발이 10년 전에 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엑스콤 프로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의 가격은 기존의 제품의 20%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고객들이 그런 우수한 성능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엑스콤 고객들이 엑스콤 프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순이익이 20%가 늘어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네. 근데 전공정은 상당히 비싼 장비들이고 굉장히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들이죠. 후공정은 약간 좀 사소한 것들인데 이제는 저기 후공정 쪽도 이 메인 서버에 물리려는 노력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동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추세의 어떤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수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반도체 라인에서는 전공정 장비들을 모두 자동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뒤에 있는 후공정 장비들은 장비의 단가도 싼 반면에 이제 많은 정보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수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후공정 장비들을 네. 자동화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제품이 후공정 장비 업체까지 네.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이제 그 시가총액을 보니까 368억이에요. 잘못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49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예, 예. 아마 이 환경 TV가 저희들 참 좋은 운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 PER이 한 지금 16, 17배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 이익 기준으로는 퍼가 예. 아마 25 이상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됐군요. 하여튼 이 성장성을 반영해서 그만큼 이제 PER이 높게 올라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로스 포텐셜을 보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170조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네. 디스플레이에요.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만 잡는다면 맞아요. 예, 예. 국내 성장의 2배 정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중국의 그 반도체 투자가 지금 막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막 막으려고 하는데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좀 중국 안에 그 자체 수요,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도 굉장히 큰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좀 마케팅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세우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저희들은 지금 중국 시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는 마켓 쉐어 1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금의 영업의 성적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지금 대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대만에 저희의 파트너를 찾아서 대만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요. 지금은 그 코트라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업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내년 정도에 조인트 벤처 형식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중국의 장비사들과 중국의 제조사들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 노하우는 한국에 저희들이 벌써 다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가질 거라 봅니다. 네, 이미 해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그 인공지능을 검증 자동화에 이제 접목시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네, 지금 저희가 그 국가에서 지원하시는 우수 연구지원센터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40억 원의 연구 재원을 모았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AI 기술을 개발해서 자동화 기술에 접목하면 새로운 제품들이 발생합니다. 그 제품은 벌써 저희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의 굴지의 전장 업체들과 협의 중이고 내년 정도에 첫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검사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계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처럼 해보겠다 하는 이런 데 어떤 포커스를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동화 네.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처럼 하는 기능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예, 끝으로 이제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신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 링크 제네시스를 약간 좀 PR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희 회사가 내년에 코스닥 상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계기로 저희 회사를 좀 더 안정적인 회사로 만들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저희 영업이 국내에 치중되어 있는데 중국을 시장으로 해외 영업을 이루어서 저희 회사의 제2의 도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과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주 여러분들께 적절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보급될수록 이 기계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기계들이 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인정받고 또 앞서 나가고 있는 링크 제너시스의 정성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